방학이면 엄마들이 참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방학이 되면 정말 애들 삼시세끼를 먹여야 되고, 그러면서 또 방학이 지나면 또 부쩍 커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방학이 지나면 또 방학 때 뭔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아이가 성적이 확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학이란 시간은 짧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방학을 내가 정신줄을 잡고 아이를 조금 잘 키워야 되겠다, 몸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방학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근데 일단은 방학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수면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학교를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가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호르몬은 일단 기본적으로 초저녁에 11시, 10시, 1시, 2시 이 사이가 굉장히 파도가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시간에는 재워주고 아침에는 깨워주시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자는 시간을 너무 패턴이 깨지지 않게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영양이죠.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엄마가 챙겨 먹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뭘 챙겨 먹어야 되나, 도대체 고기만 주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건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적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살 같은 경우는 계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알 반 정도 돼요. 그리고 3세에서 5세 정도면 계란 2알 정도 돼요.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3알 정도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로는 4알에서 5알 정도 돼요. 계란만 먹이라는 게 아니라 단백질 보충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적당하게 먹이면서, 근데 부족해지기 쉬운 게 뭐냐면 애들 요즘 녹황색 채소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먹이세요. 대표적으로 사과, 당근, 초록색, 상추, 치커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선명한 채소들과 견과류를 먹이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는데, 먹어야 말이죠. 그럼 안 먹으면 갈아서 먹이세요. 그러면 영양제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먹일 수 있으면 샐러드로 먹이고, 안 되면 갈아서 먹여라.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먹이긴 먹이는데 너무 지나치게 단백질에 연연해 하시지 말고, 보통 초등학생 같으면은 하루에 우유 한두 잔 하고, 예를 들어 생선 한 마리면 일단 단백질이 끝나요. 또는 우유 2잔, 계란 2알 정도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고르게 단백질을 먹이면서 녹황색 채소를 좀 신경 써서 먹여달라, 과일과.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학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영양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을 좀 하게 해주자는 건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운동을 보내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하루에 한 40분 정도,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잖아요. 스트레칭을 같이 하면 좋죠. 보통은 엄마가 스트레칭을 하면 관계가 좋으면 아이는 무조건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 스트레칭 같은 걸 좀 해줘서 전반적으로 성장판 같은 경우는 관절에 많아요. 그러니까 구부러지고 혈액순환이 정체되는 곳에 성장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근육을 쓰면 젖산이 분비되고, 젖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뛰게 하고 걷게 하고 놀게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40분 정도 유산소 운동, 그게 노는 것이든 뛰는 것이든 자전거를 타는 것이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체 근육을 좀 쓰게 하는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햇볕 보기 좋거든요. 햇볕을 바깥에서 한 30분 정도, 얼굴하고 팔 정도 나온 상태에서 15분에서 30분이면 비타민 D가 충분히 공급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햇볕 좀 봐주고 운동 좀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러면은 3가지 정도죠. 늦잠 자는 거 놓치지 않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양적으로 녹황색 채소를 좀 신경 써서 과일하고 좀 먹여주시고, 3번째로는 일단은 이제 운동을 적당하게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조금씩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봐주시고요. 그리고 뭔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 있을 때 어떤 면역 질환이라든지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아이가 평소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을 조금 처치를 해주는 것도 제가 볼 땐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방학 때 좀 면역력이나 키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추천 간식이 있는지 그런 거 여쭤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간식이라고 하면 영양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비타민 D를 먹일까요? 칼슘을 먹일까요? 아르기닌이라는 게 성장이 좋다는데 그런 걸 먹일까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아르기닌은 대표적으로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IGF-1의 분비에 작용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L-아르기닌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견과류, 뭐 닭고기,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이제 저는 만약에 방학 때 좀 먹인다라고 하면 우유에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를 좀 갈아서 한 잔씩 먹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에 갑상선 호르몬도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오드 성분이라든지 미네랄이 많은 게 해조류예요. 그래서 뭐 김이나 다시마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뭐 튀겨서 먹는다든지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이렇게 삼각김밥처럼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해서 해조류와 견과류를 좀 활용을 하는 간식을 좀 먹여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영양제를 먹이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한겨울처럼 일조량이 떨어질 때는 우리나라가 북반구니까요. 떨어질 때는 좀 먹일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요즘처럼 이제 옷도 얇아져서 팔이나 얼굴 피부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조량이 높아지고 있는 뭐 봄, 여름 아주 초가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비타민 D는 먹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한겨울 정도에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기 때, 방학일 때 그런 이제 견과류를 이용한 간식, 해조류를 이용한 간식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같은 영양제는 현재로는 지금 같은 계절에는 또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그것도 역시 키가 안 클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장기 때 많이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을 또 빼라고 하니 좀 먹는 걸 줄이면 또 안 크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먹는 걸 줄인다는 거에서 뭘 줄일 것이냐거든요. 뭘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기름을 줄여버리면 성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뭘 줄일 것이냐가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는 주로 이제 당질 계통, 탄수화물류는 줄여도 되세요. 뭐 빵 좀 안 먹여도 됩니다. 음료수 안 먹여도 돼요. 그리고 뭐 아이가 고봉밥을 엄청나게 먹는다라고 했을 때 백미를 뭐 현미 잡곡밥으로 조금 믹스해서 좀 바꿔주시고 밥량을 조금 줄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줄여서는 안 되는 거 녹황색 채소하고 기본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단백질류를 안 줄이시면 되세요. 그러면 살도 빠지고 키도 더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탄수화물하고 당질, 기름 종류를 좀 줄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 편하게 체중도 감량할 수 있고 키도 좀 더 키우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